안녕하세요, 도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폭식증이 와서 임신을 하고 나서야 그걸 멈출 수 있었다라는 그 과정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영상을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임신 중에 먹었던 음식들과 그 출산 후의 식단들을 이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임신과 출산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다이어트나 식습관 이야기와는 이제 거리가 이제 멀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 시기에 식단을 돌아보면서 직관적 식사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때 식단을 보면서 직관적 식사와 연결을 짓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것만으로 폭식의 강도는 확실히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음식에 대한 집착이나 욕구가 바로 줄어든 건 아니었거든요. 그 임신했으니까 잘 먹어야지 라는 안도감을 가지고 그동안 제한했던 음식들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 입덧이 없어서 또 자유롭게 먹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 사실은 좀 입덧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의 이때의 식단을 보면서 제가 가장 놀랬던 게 요즘 저의 식단이랑 좀 놀랍도록 비슷하다? 라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면파예요. 그래서 라면이 피어푸드기도 했던 것 같아요. 라면을 한 번 먹으면 이제 다이어트고 뭐고 주체할 수가 없이 이제 맛있다고 느끼니까. 그 임신했을 때도 밥보다는 면 종류를 많이 먹었고요. 냉면, 국수, 짬뽕, 냉모밀 가리지 않고 많이 먹었습니다. 물론 간식도 잘 챙겨 먹었고요. 일상과당의 음료, 떡빵, 과일도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점심은 이제 회사에서 먹는데 도시락 싸와서 먹기도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꼭 이제 국이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샌드위치 먹을 때도 있고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도 있고 나가서 먹을 때도 있었지만 뭐 확실한 건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정말 자유롭게 먹었다는 거예요. 저녁도 거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었고요. 저는 진짜 확실히 밥보다는 반찬파인 것 같아요. 반찬을 정말 다양하게 차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극적인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점심 저녁을 먹어서인지 이때는 자연스럽게 이식이 되더라고요. 몰랐지만 자연스럽게 이식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한 5개월 동안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들, 다이어트 하느라 못 먹었던 음식들을 자유롭게 먹고 나니까 식욕이 확실히 안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건강한 거 먹어볼까 하는 마음도 생겼고, 그리고 건강한 거를 챙겨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건강한 거 먹어도 괜찮은 식욕이 되더라고요. 점심 건강하게 가볍게 먹어야지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욕은 안정되고,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아침을 챙겨 먹으면서 새끼가 되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 흐름 속에서도 또 하나의 힌트를 얻었는데 삼식을 해야 되냐 이식을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충분히 만족스럽게 먹었느냐에 따라 그 식사 횟수는 좀 자연스럽게 달라진다는 것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많이 먹은 날에는 자연스럽게 이식이 되고 적게 먹은 날에는 삼식이 되는구나.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임신 중기를 넘어서부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침, 점심을 좀 나름 건강하게 먹었고 이제 식사량은 좀 비교적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새끼가 돼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한 갈망이 확실히 줄어들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배가 불러올수록 소화가 잘 안 돼서 음식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아기가 커지면 장기가 눌려서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반기에 갈수록 저녁 한 끼만 제대로 먹은 것 같고 그마저도 뭐 많이 먹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삭 때까지는 크게 체중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58kg, 59kg쯤에서 출산을 했고요. 아이 낳고 나서 바로 체중 들어갔습니다. 진짜 정말 아이 무게만 빠져서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3일 있다가 이제 조리원으로 갔고 조리원에서도 이제 53kg, 54kg였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또 막상 50kg 대 체중을 보니까 폭식증이 왔을 때 체중이랑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게 저는 그게 너무 그 당시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폭식증이 왔을 때 체중에서 살이 거의 안 쪘다고 보면 되는데 그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사고로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 갈 때까지 한 50kg만 만들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조리원에서 나오는 식사를 조금 줄여서 먹었습니다.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다 한식이 나오는데 저는 아침에는 샐러드랑 미역국만 달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샐러드랑 미역국만 먹었고요. 이게 어차피 10시경에 또 간식이 나오거든요. 총 아침, 오전 간식, 점심, 오후 간식, 저녁 이렇게 총 5개를 주시기 때문에 그냥 아침만이라도 좀 가볍게 먹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리원 들어와서 1주차 식단이 기록해 둔 거고요. 아침 보시면 이런 식으로 미역국, 샐러드, 과일 같은 것만 먹었습니다. 이렇게 7, 8시경 아침은 좀 가볍게 먹었고요. 그 10시경에 간식을 주시는데 그게 보통 요거트, 주스, 두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어둔 건 별도로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다 먹었어요. 기록할 때 아침이랑 저녁 간식을 나눠서 기록해두진 않아서 그런데 여기 적혀있는 요거트, 주스, 두유 같은 것들은 보통 오전에 나왔던 간식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12시 1시경에 점심 한식 나오는 거 먹었는데 사실 자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되게 많이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메인 메뉴 위주로 식사하고 이제 양이 많진 않았다. 밥도 반 공기에서 3분의 2 공기 정도. 오후 간식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간식들 많이 나왔고요. 간식 주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챙겨 먹었습니다. 저녁은 좀 더 헤비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메인 메뉴 위주로 잘 먹었고요. 밥은 반 공기에서 3분의 2 공기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2주간 50kg를 만들고 나왔습니다. 그냥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조리원 나가는 날 소수점 하나도 안 틀리고 그냥 50.0kg였어요. 그리고 조리원 나와서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이 식단으로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때는 아침, 점심을 가볍게 먹고 저녁은 맛있게 먹었어요. 이유가 저는 3개월간 산후도우미님이 계셨어가지고 밤에는 수유하고 밤에 새벽에는 수유하고 아침, 점심에는 거의 방에서 누워있고 잠자고 했기 때문에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요거트볼, 샐러드 그리고 나름 출산했다고 건강하게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때우는 정도로 가볍게 먹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그때 애기 재우고 남편이랑 한식 위주로 잘 차려 먹고 이렇게 먹으면 아무리 샐러드 먹고 건강하게 먹고 가볍게 먹고 해도 체중이 거의 정체가 돼요. 정체가 된 것 같지만 조금씩 빠지고 있거든요. 이 한 끼만 샐러드를 먹고 나머지는 먹고 싶은 걸 먹는다 라는 조건만으로도 크게 결핍이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항상 체중을 하루 단위로 어제 떡볶이 먹었으니까 살쪘네? 그러면 오늘 굶어야지 하면서 되게 하루 단위로 살을 찌고 빠졌다고 너무 단순하게 계산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칼로리로 설명을 할 건데 칼로리는 사실 아주 정확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진짜 이해하기 쉽게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지방 1kg를 만들려면 약 7,700칼로리 정도를 더 먹어야 돼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우리가 지방 1kg를 빼려면 그만큼을 덜 먹거나 써야거나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0.1kg를 빼려면 770칼로리를 덜 먹어야 돼요. 770칼로리를 덜 먹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이제 기초대사량이 1500 그보다 낮겠지만 기초대사량 반 이상을 덜 먹어야지 0.1kg를 뺄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체중이 0.1kg만 줄어도 내가 이전보다 덜 먹고 있구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평균을 내서 일주일 단위로 기록은 하지만 일주일은 너무 짧고요. 2주 전으로 좀 비교를 했어요. 2주 전보다 평균이 낮아졌네. 그 다음 주도 2주 전보다는 평균이 낮아졌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조금씩 살이 빠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뎌서 속도가 너무 더뎌서 재미없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쑥쑥 빠지는 것보다 재미는 없어요. 근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배고프지 않게 먹고 보다 평균 체중 낮추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2달가량 해가지고 48kg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또 2달간 했더니 47kg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한동안 좀 방황했어요. 이때 식욕이 좀 올라가지고 이때는 좀 풀어놓고 먹었거든요. 음식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니까 식단은 기록하지 않았고 체중만 기록을 했고요.
2달 동안 이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유지하다가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감량을 할 때는 감량 백신을 가져가다가 그 유지하는 기간이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감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감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또 그리고 이 음식으로 충분히 태워가면서 이렇게 더 탄력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세 가지는 제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느낀 부분이라서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 감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한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심리적 만족감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지 기간 동안 다시 이 심리적 만족감을 올려주고자 먹고 싶은 음식을 충분히 경험시켜주면서 이제 이 결핍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식욕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문제인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기운 없잖아요. 그게 몸의 대사랑 운동 수행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식욕을 체력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지 기간 동안 다시 감량할 체력을 기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인데, 유지 기간을 보내고 나면 이상하게 체중이 더 잘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것도 대사 회복이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에너지를 잘 쓰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감량할 때 꼭 유지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때 유지 기간을 갖냐 하면, 좀 줄여 먹는 게 힘들다, 이제 좀 한계가 왔다 싶을 때 무리하게 감량 식단을 가져가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이제 유지하는 정도로 먹는 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46kg라는 숫자가 이제 간간히 보이는 거예요. 46kg라는 숫자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보는 숫자여가지고 이때부터는 슬슬 욕심이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아파서 45kg대를 봤을 때, 그때는 이 기회를 좀 놓치지 말고 굳혀보자 라는 마음으로 좀 무리하게 식단을 조였고, 이때부터는 이제 뭐 현미밥 고집하고 닭가슴살 뭐 양념된 거 피하고 남편이랑 저녁 식사도 따로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제 무리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46kg에서 45kg까지 가는데 4주, 45kg에서 44kg까지 내려가는데 4주 딱 걸렸어요. 이 정도 속도면 느린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제가 46kg가 거의 세트 포인트잖아요. 46kg보다 더 떨어져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좀 속도를 늦췄어야 되는데, 체중이 빠질수록 한 달에 1kg라는 숫자는 좀 너무 큰 숫자인 거죠. 내 체중 대비 살이 빠질수록 속도를 늦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들어서 감량이 되게 생각보다는 잘 됐는데, 이게 생리가 정상화됐던 게 이제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임신하기 전에는 누월경도 왔었고 생리도 불규칙했다 보니까 병원을 다니면서 임신을 준비를 했는데, 출산을 하고 나서는 생리가 정상화돼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했고, 그게 이제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제 황금기를 이용해가지고 일주일 바짝 하고 또 3주는 풀어주고 또 일주일 바짝 하고 했던 식으로 탄력 받으면서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승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무언이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감량할 수 있는 몸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리 정상화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44kg 때까지는 이제 어찌저찌 해서 뺐는데, 이때부터가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미 식단은 조일 대로 조였고 더 줄일 것도 없고, 근데 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만 먹어야 하고, 이제 이런 거에서 어려움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또 식욕은 막 무진장 올라오고, 그때부터는 46kg에서 44kg까지 빠진 거는 제 몸한테는 정말 비상사태였고, 내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 생존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46kg까지 너무 쉽게 돌아왔어요. 한두 달 정도 먹은 게 아니고, 이때도 막 강박 가지고 막 그냥 입 터진 몇 번 오고 이런 것 뿐이었는데, 이렇게 너무 쉽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려면 이보다 더 심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보다 더 혹독한 다이어트. 단식하고 절식하고 간헐적 단식하고, 그러면 또 44kg까지 빠져요. 그러면 또 다시 막 입이 터져요. 식욕이 또 올라와서 또 먹고 46kg까지 쪄요. 이제 그니까 이제는 여기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겠다, 다른 걸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에서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늦어서 죄송해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